네, 이재호 대표님 여러분 오셨습니다. 박수. 네, 아유. 정말 차명진 전 의원은 구해야 할 텐데 다들 이제 걱정입니다. 김현지님은 홍콩에서 오늘도 난리. 네, 아유, 자 지금 이재호 대표님 존경한다고 많은 분들이 그냥 네, 예. 네 이렇게 젊고 YJ키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은 굿모닝 이재호. 자, 1번 김정은 군불대기 대 트럼프는 얼음 던지기. 2번 이해찬 짠. 내 지역구 보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3번 문다혜야 준영아 꼭꼭 숨어라 꽁꽁 숨어라. 그 다음에 4 문정권 최종 목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네, 자 이런 주제지만은 굿모닝 이재호 어떤 주제든지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기가 이렇게 짱입니다. 대표님 인기가. 네, 자. 대표님께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 벌써 이제 시작도 초반인데 430분이나 모였습니다. 예, 대표님 한번 우리 와이런이 여러분 많이 보시죠? 저는 아주 거의 매일 봅니다. 예, 웃으시는 모습이 돌아가신 외할아버님 같다고. 아유, 태영님께서 이명박 때 경기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네. 대표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굿모닝 이재호. 예, 아주 안전빵빵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전빵빵을 잘 사랑하고 잘 키워서 좀 우리 이 한국의 대표 방송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좀 자주 나와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와이런이 방송 요새 라이브까지 하시고 정말 이재호 대표께서는 와이런이 1인 시 전국 민생 투어 다 돌아다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건강하실 수는 없어요. 근데 한번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계단을 그냥 홍길통처럼 날아다니십니다. 조성백님이 장운고 출신이라고. 예. 저분은 지금 이 경산에서 큰 그 음식점 체인을 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분이에요. 리소야이님 오랜만인데 방송 잘 봤다고. 와, 이명박 정권이 너무 그립다. 지금 막 계속 올라옵니다. 네. 자, 이 대표님, 그 민생 투어도 하시고 1인 시위도 하셨는데 그때 느끼신 소회, 그 다음에 바닥 민심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요즘 주로 하는 일이 4대강 16개 보 해체 저지 운동하는데 전국을 다닙니다. 전국을 다니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4대강 보 해체 저지 1인 시위도 청와대 앞에서 하고 또 그 길 옆에도 천막 쳐놓고 또 그 잠도 또 며칠 자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뭐 주로 4대강 보 해체 저지 운동하는데 거의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유튜브 와이런이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제 유튜브는 아직 뭐 그냥 어린애 걸음마 단계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래도 10,000명 넘어섰잖아요. 지금 15,000인가? 예, 이제 뭐 10,000명 조금 넘었는데 딴 유튜브에 비하면 뭐 아직 뭐 소꿉장난이죠. 근데 그게요. 제가 16개 보를 다녀보면요. 이제 이게 되게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231조인가 한번 민법에 보면 강의 주인이 누구냐? 근데 강의 주인은 그 강의 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강의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문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여튼 강의 주인은 그 강의 주민들이 강의 주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낙동강 주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환경단체 사람들이 낙동강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날 낙동강 해체라고 하는 거는 그건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이 정부는 주인의 목소리는 안 듣고 주인이 아닌 목소리만 지금 듣고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에 돌아가는데 4대강 보 18개 주민들은 어느 한 보의 주민들도 보를 해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다 반대하죠.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 공주에 공주시가 이제 공주보를 해체한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네. 공주시자 이제 민주당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정부에서 하라니까 이제 네. 그 뭐 해체하는 걸로 이제 나섰는데 자기네들이 환경부가 한 설문, 네, 환경부가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안 하고 네. 찬성하면 좋은 것만 들어갔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8%가 반대를 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주시가 다시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여론은 지금 그러니까 보해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네. 이제 점점 커지니까 네. 결국 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네. 정말로 그 국민의 뜻하고는 안 맞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정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죠. 네. 예. 자, 그 이해찬이라는 사람도 내 지역구 보는 건드리지 말라고 정말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세종보가요. 네. 저도 거기 뭐 자전거 타도 가보고 뭐 네. 이번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 그 세종보는 원래 그 수도 이전을 하면서 네. 노무현 대통령 때 설계해 놓은 거예요. 네. 해놓아서 원래 우리 정부 때는 뭐 세종보는 그 안 할 생각이었죠.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설계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 분들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잘 해놨는데 네. 이제 이 지금 환경부가 보에 수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 물이 하나도 없이 네. 완전히 또랑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종시에 이거 이사 온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 세종보에 그 넘쳐흐르는 강물을 보고 그 전원 풍경 삼아서 그 얼마나 그 멋있는 네. 도시입니까? 그래서 왔는데 강이 이제 또라이 돼 놓으니까 네. 아니야 세종 시민들이 이제 와서야 그걸 이제 아.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세종보는 노후영수라기보다 경관여이죠 사실. 네, 네. 이쪽 세종시가 네, 하나의 네. 호반의 도시를 만드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그 강의 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강에 물을 빼버리니까 완전히 자갈밭만 남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세종시의 이제 아파트 값도 떨어지죠. 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분노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장이 그 원래 환경단체 사람이었고 네. 사람이 정부가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인데 아니 가만 보니까 이게 자기 지지도가 뭐 완전히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세종보는 그 좀 점진적으로 네. 시간을 두고 네. 하자 뭐 네. 이렇게 나가니까 그 이야기를 아마 이해찬 대표인데 이야기를 했고 이해찬 대표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이고 이러다니 자기가 세종시에서 쫓겨나가겠다 생각이 드니까 네. 뭐 정부가 한다니까 이제 세게 말은 못해도 아이, 참. 뭐 시간을 두고 보작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하여튼 얼굴에 철판 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SEN님께서 세종시 진짜 망한다. 얼마 전에 갔었다. 이런 말씀 예.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재우 대표님 나오시니까 이 슈퍼챗이 막 처음부터 터지네요. 스마일캔디님께서 예. 이재우 의원님 존경합니다. 정치인으로서 항상 선두에 서서 실천에 옮기시는 모습에 감동합니다. 아이. 4대강 해체 결사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광수님께서 멀쩡한 볼을 왜 때려보십니까? 4대강 사업은 참 잘한 일입니다. 예, 누구나 그렇게 예. 하죠. 또 아까 황초심님께서요. 이 정부가 청계천도 허물려고 한다고 이거 예. 미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그 정계천 넘으려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시민들이 이제 그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고 이제 하니까 네. 저 결혼 못한 건데 네. 그보다 더 웃기는 건 한강보를 해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원래 한강보를 가는 게 86년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8년에 올림픽을 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월드컵. 그렇죠. 예. 올림픽 했죠. 예, 올림픽 네. 했죠. 88년에. 네. 올림픽을 하니까 서울을 뭐 이제 국제적으로 외국의 사람들이 많이 네, 오니까 서울을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죠. 서울에 별로 보여줄 게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뭐 남산에 데려갈 것도 네, 아니고 네. 외국 사람을 북한산에 데려갈 것도 아니고 그 뭐 경복궁에 데려갈 것도 아니고 네. 아니 중국에 가서 그 천안문 자금성 본 사람들이 네. 우리 경복궁 보면 그 사람들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로 이제 그 당시에 생각해낸 것이 현대에서 네. 한강을
정비하자. 네. 그러면 서울이 호반의 맞습니다. 도시가 된다. 네. 그래서 한강에 잠실보하고 심곡보를 만들어 놓고 네. 지금의 한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한강물을 네. 그렇게. 네. 그리고 완전히 호반의 도시가 되었잖아요. 서울이. 그렇죠. 예. 그래서 88 올림픽 온 사람이 정말 서울이 아주 굿이다. 네, 최고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이미 86년도에 한강 정비할 때 그걸 그 네. 기술을 그때 그것이 현대건설에 있는 이명박 그 대통령이 당시 현대건설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현대건설이 그걸 한 거예요. 해갖고 거기 한강에서 파는 모래자갈 갖고 88 고속도로, 강변도로 네.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확장한 것이 4대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걸 이제 한강을 허물겠다 그랬다 이제 난리 나니까 박원순 시장이 이제 꼬리를 내렸잖아요. 근데 아유. 지금 이 정부가 느닷없이 보를 해체하겠다 하니까 그러니까 보가 강이 문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문명 네. 국가에는 강이 뭐 영국의 댐지 강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유럽의 나일 강이라든지 미국의 미시시피 네. 강이라든지 프랑스의 세느 강이라든지 그게 그 나라의 문화잖아요. 네. 우리의 4대 강은 우리나라의 문화. 그렇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해체하겠다니까 결국 국가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아유, 국가 예. 파괴다. 이제 결론은 이 국가 파괴다. 그렇습니다. 이 예. 4대강의 보호 해체는 정말 그 작게는 4대강의 보호 해체지만 결론은 국가 파괴다. 아마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 보호 해체가 어떤 건가 생각을 하셨을 텐데 국가 파괴고 국익 파괴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네, 아주 그냥 그 우리 1번 주제를 이걸로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네. 하면 강이 곧 문명인데 네. 문명강인데 이 문명강을 다시 옛날로 또랑으로 되돌리겠다고 하는 거는 완전히 문명 국가에서 원시 국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재호 대표님하고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 최근에 이제 만나셨을 테고 예. 또 재판마다 꼬박꼬박 오늘도 이 방송 끝나고 이제 가신다 하는데 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알려달라고. 네. 예,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이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그 대통령께서는 이제 보석은 돼 있지만은 네. 가택연금입니다. 네. 일체 외부 출입도 못하고 네. 외부인 아유. 면회도 못하고 네. 전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하. 일종의 막 연금이죠. 연금. 백화도 안에 연금인데 그러니까 진짜 좌파 독재입니다. 예, 네. 건강 아직 안 좋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군사 독재 때 김영삼 대통령을 연금한다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네. 아이 그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자기네들 입만 열면 인권, 입만 열면 사람 우선 가는데 그 전직 대통령을 집에다 연금시켜버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재판은 이제 네. 그저께 했는데 이제 오늘 지금 또 하는데 네. 재판의 마지막 이제 쟁점 변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쟁점 변론 단계에 들어갔는데 느닷없이 검찰이 추가로 뭐 삼성에서 네. 애경컴프 회사에 50억을 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우리 변호사들이 따져보니까 그걸 공소를 하려면 지금까지 뭐 65억인가 얼마 줬다는 그 공소 사실은 완전히 헛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해야 된다. 그게 무효가 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다가 이제 그걸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았다는 걸 이거 피의 사실 공표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은 피의 사실 공표를 했는데다가 자기네들은 지금 이거를 다시 살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재판한 게 다 이게 그 공소사실 삼성 뇌물 부분은 네. 이게 다시 무효가 되는 거지. 웃기는 일이네요. 검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게다가 어제 이제 중요한 네. 그저기 지적은 공소장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공소장 맞습니다. 일본주의라는 게 네. 뭐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김갑도이가 네. 도둑질을 했다. 네. 그러면 도둑질한 그 내용만 갖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김갑도이는 사람이 옛날에 아주 나쁜 짓을 했고 지 친구하고 맨날 싸우고 뭐 나무 가까이다 전방에 가서 물건도 뭐 외사로 먹고 뭐 이런 온갖 이야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것을 심지어 굳히기 위해서 이거는
공소장 일본주의 어긋난다 이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공소장에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네. 다스가 멀쩡한 다스를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막 온갖 사람 다 그러니까요. 불러다가 정연 만들고 전 공소 사실이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공소장 전체가 일본주의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네. 무효다. 네. 이렇게 변호사가 이제 제기를 해놨는데 네. 이제 재판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 네. 이건 결국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문재인의 복수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왜냐 그러면 네. 지금 얼마 전에 왜 뭐 네. 저 송인병가 뭐 네네네. 보도가 뭐그 강금원한테 돈 받은 사람. 네. 근데 강금원에게 돈 받은 사람이 뭐 지금 뭐 실세력하는 양정철 뭐, 네. 뭐 안희정. 이광재 안희정 다 뭐, 받았죠. 네, 줄줄이 받았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뭐 7년 됐다고 이제 조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문제는 7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의 겁니다. 대통령 재임 중에 일어났던 일은 하나도 공소 내용이 없고, 네. 그 뭐 특활비 관계 그거는 뭐 1심에서 그거는 무죄가 나왔던 거니까. 그러니까 재임 중에 거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네. 20, 30년 전에 다 쓸 거 어떻게 했니? 대통령 되기 전에 네, 일이니 네. 되기 전에 일. 그걸 갖고 저렇게 뒤져서 엉터리로 사람을 잡아갔는데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듯이 하면 강금원인데 돈 받은 사람들 벌써 잡아가야지. 그렇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고 봐야지 뭐 다른 네. 볼 수가 없잖아요. 아주 제가 보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굿모닝 이재호 벌써 시청자 여러분께서 580분이나 함께하고 예. 계십니다. 자, 이 1번 주제는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이해찬 짠 내 지역구 보는 건드리지 말라고가 1번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주제로 넘어가서 한번 지금 예. 이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당은 도대체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어둠에 있으며 예. 앞으로 내년 총선, 대선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뭐 네, 집안 이야기는 하지만은 네, 집안이 건강하고 네, 뭐 칭찬할 것이 많으면 네,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 집안이 지금 별로 칭찬할 게 없습니다. 우리 당이 당이 야당 제일 야당인데 네, 제일 야당이 지난 한 3개월 동안에 뭐 장외 투쟁한다고 바깥에 투쟁한다고 싸웠는데 네. 지금 결과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게 말해요. 국회는 싸우기 전이나 네. 싸우고 나서는 똑같고. 네, 그러니까 야당은 여당을 엎을 만한 투쟁력도 있어야지만은 네, 여당을 끌어들일 만한 협상력도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한쪽으로 그러니까 야당이 싸운다는 거는 네, 대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싸우는 거고 네, 야당이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당이 야당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네. 야당이 요구사항을 듣게 하기 위해서 투쟁력을 강화하는 건데 네. 이건 투쟁력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여당이 끌려오기는커녕 더 배짱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력도 없고 네, 대여 투쟁력도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뭐 지지도가 뭐 20%도 30%도 하는 거는 그건 고정 지지층. 그렇죠. 그거는 뭐 네. 죽었다 깨도 민주당으로 못 갈 사람이고 죽었다 깨도 딴 데 못 갈 사람들이 그냥 맨날 지지하는 거고 요 지지 갖고는 나라의 국면을 못 바꿉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더 민주당이고 한국당이고 간에 우리는 오른쪽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역시 한국당 보니까 네. 다음에 저 사람들 네.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 네. 다음에 저 사람들 국회의원 시켜도 되겠다. 네. 참 잘한다. 네. 이런 사람들이 당 주변에 모여야 되는데 맞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당에 안 오니까 네. 이 당에 보이는 거는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대표 네. 둘만 자꾸 보이는데 네. 당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한국당이라는 네. 당이 어떻게 대여 투쟁을 했다. 네. 당이 어떤 안을 내세웠는데 그 안은 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여당도 한국당의 저 안은 우리가 안 받으면
국민들로부터 비난받겠다. 뭐 이런 협상안을 내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네.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그게 아닌 자리가 원내대표거든요. 그렇죠. 뭐 네. 당대표야 뭐 현역이 아니니까 뭐 밖으로 나가서 뭐 저 민심 탐방한다 하도 네. 그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당대표가 민생 탐방을 하고 밖으로 돌아도 원내대표가 당을 대여 투쟁을 잘하고 잘 이끌어 가줘야 네. 이게 당이 되는 건데 지금 두 사람 다 겉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이화여대가 왜 이렇게 그 극렬한 페미니스트만 있느냐 그런데 이 극렬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요 오글오글 모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근데 이번에 장애투쟁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냥 시민들도 끌어들이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그 불기둥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쉽게 네.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지금 장애투쟁이라 하는 건 지역마다 다니면서 당원들끼리 모아놓고 각 원외위원장들을 몇 명씩 동원들을 몇 명씩 동원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우리 당 사람들께 모아놓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네. 한 건데 딱 오늘 12시면 12시, 1시면 네. 1시에 과문 내거리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하고 네. 딱 나가서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시국 강연하니까 들으십시오. 네. 그럼 그 자리에 몇 명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생각해 보면 여론이 지금 민심이 어디 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제야에서 민주화운동 할 네. 때는요. 느닷없이 서울역 앞에 나가고 네. 시청 앞에 나가서 네. 그냥 이게 조그만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면요 순식간에 몇백 명이 맞습니다. 모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몇백 명이어도 네. 그게 표가 되는 거지 당원들 이렇게 동원해봤자 표가 안 돼요. 그럼요. 우리가 네. 12시 반쯤 1시쯤 우리가 네. 나가면요 정신 먹으러 왔던 넥타이 부대들이 무슨 소린가 들어보려고 네. 쫙 모여요. 우리가 이제 반독재 네.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그러면 그럼 뭐 한 30분도 안 돼도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 30분도 안에 모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인다. 네. 이게 여론이거든.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 당직자들이 과문여거리나 서울역여거리 앞에 나가 아무 예고 없이 그렇죠. 딱 나가서 그 자리에서 자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시국 강연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 모이겠습니까? 그렇죠. 지구당 위원장들은 일체 연락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네. 그게 여론으로 생각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세팅된 거 다 예. 차려진데 나가지 말고 그 정말 런어웨이냐 이런 말씀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럼 뭐 그 기분은 말씀을- 박수 네. 치고 하면 뭐 박수 받을 때 그렇죠. 기분이야 좋죠. 환호할 네. 때는. 나 네. 그건 당역이 안 되죠. 그렇죠. MK 엘린께서 홍콩 시위도 있고 지금처럼 문태진 장애 투쟁하기 딱 좋은 적기인데 예. 참 이제 안타깝다 이런 말씀했어요. 또 박혜경님께서 차명진 전 의원의 세월호 손해배상액 4억 천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걸 이제 인정한 게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됐다 그래서 막 안타까워 하시는데 정말 지금 저희가 어떤 분들은 왜 그 지금 이렇게 내부 총질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뭘 좀 제대로 해야지 지금 내부 총질이 문제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이 이제 우린 그러잖아요. 네. 현재 문재인 정권이 이대로 네. 3년 이대로 다 간다면 나는 3년 후에 다음 정권은 정말 쪽방만 차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네. 이제 걱정이죠. 나라가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문재인 정권 말해도 다음에 자유한국당 정권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주는 국민들이 있어야 이게 당이 네.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대여 투쟁을 제대로 합니까? 네. 무슨 협상안을 제대로 냅니까? 네. 국민들 앞에 대안을 제대로 내놓은 게 있습니까?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무슨 통합의 안을 제대로 내놓는 게 있습니까? 보수 통합을 그냥 토요일 날 과문에 가서 태극기 부대들 이제 그냥 도움 받아 갖고 그냥 시위 좀 하는 거 그거는 순수한 우리 투쟁이라고 보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제를 똑같이 하지 말고 좀 갈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 그 다음에 대선, 이래야 이긴다. 이재호의 방법, 뭐 이재호의 제안 이런 걸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네,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예. 내년 총선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대선은 그 어떤 우리의 보수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내년 주세요. 총선은 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정책을
네. 나머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바꾸도록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첫째 의미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선에 대한 희망. 네, 네. 저대로 가면 다음에는 한국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고 하는 네. 희망을 주는 거. 그렇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진짜 심판과 희망인데요.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이제 꼭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선에서 지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그 결기를 다지기 위해서 네. 총선에서 일당이 꼭 돼야죠. 일당이 돼도 좀 넉넉하게 안 되면 네, 네. 당은 아마 그냥 아주 무력해지고 네. 어쩌면 당이 뭐 대선 치르기 전에 뭐 해체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1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정권에 대한 희망이 없는 정당에 거기에 네.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크게는 물갈이를 이제 화끈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짧게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총선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그 괜찮은 후보라면은 뭐 오래된 사람이고 뭐가 그냥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을 그냥 쫙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요. 자, 제 총선은 결국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뭐 제가 말하는 걸 꼭 이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현재 네.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은 네. 100% 다 바꾸고 아하하. 국회의원을 전부 한국당 초선의 실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 시작한다. 네. 이런 정신으로 네. 총선을 치러야 된다. 아, 물론 뭐 지역구에 공천 때 들어가면 지역구에 경선하면 뭐 현역들이 또 유리한 현역들이 살아나오고 네. 그렇게 하겠지만은 네. 그러나 한국당의 내년 총선에 대한 기본 입장은 초선이든 재선이든 삼선이든 현역은 이제 100%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무교대한다. 임무교대하고 좀 쉬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야에서 임무교대하고 네, 지하철 타고 당신네들은 다니고 네. 한 회든 두 회든 쉬어가면서 다시 좀 충전해갖고 그러니까 네. 전원 한국당 국회의원 100몇 명 전원 하방할 테니까 네. 당신 하방해갖고 네. 다시 충전해갖고 그렇죠. 다음에 다시 돌아오라. 네. 이런 기분으로 네. 공천을 하고 사람을 영입해야지. 네. 뭐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살려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당은 맙니다. 아, 그래 정말 봅니다. 시원한 말씀입니다. 자, 박혜경님 공감, 최양풍님 정답 막 그냥 쫙 그러면서 이경민님 막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네. 공천의 기준이 어떠니 무슨 뭐 네. 개파가 어떠니 이런 네. 쓸데없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네. 네. 우리 한국당은 그동안에 밖에 수많은 네. 자유우파 세력이 있고 건전한 개혁적인 보수우파 세력들이 많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역 의원들이 잘해줬는데 우리 보수를 지키고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잘해줬는데 그다음 수고했다. 그러니 네. 임무교대하자. 당신들은 네. 좀 한번 쉬고 네. 새로운 사람들이 한번 다 돌아봐라. 네. 와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임무교대라는 정신으로 공천을 해야지. 네. 이건 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나는 좀 맞습니다. 희망이 정말 없지 우리 않느냐. 이재호 그 예. 대표님께서 공천심사위원 돼갖고 그냥 100% 물갈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은 매우 안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홍문정 의원이 뭐 연말에는 40명 내지 50명 탈당할 거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네. 하는 소리고요. 하는 소리고요. 되게 자, 뭐 또 허풍 정치인들이 또 허풍 치는 정치인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나 지금 할 말하는 보수, 박수 막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시티즌 컬리션님이 시티즌에 이렇게 그 합의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이신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100%를 어떻게 바꿉니까? 현실 불가능한 소리 그만하세요. 근데 내가 네, 저는 100% 현실 가능하다고 봅니다. 100% 가능도 하겠지만은 네.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뭐 사정 봐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적어도 보수의 임무 교대다. 네, 밖에 있는 사람들 돌아봐라. 네, 이런 정신으로 해야지. 네. 여기 뭐 요것저것
따져갖고 하려 그러면 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정말 삼선했던 사람들 뭐 이런 내리 삼선 다 이제 내보내고 그리고 저도 이제 정치 쉬고 있고 뭐 이렇게 그만두고 또 이제 그 이재호 대표님도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길을 걸어 다녀야지 사람들의 숨소리와 사람들의 한숨과 눈물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앉아 있어야지 그 맞은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절망의 모습을 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다 이 하방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니, 내년 총선 그 바꿔주세요. 자, 내년 총선 100% 바꿔야 내년 총선 현역 100% 바꿔라. 이재호가 외친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방시켜서 좀 민심도 좀 듣고 좀 손에 좀 땀도 흘리고 일도 좀 해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국민 현역. 속에서 그동안에 좀 다시 좀 뱃살에 기름기도 좀 빼고 맞아요. 좀 이게 좀 고개 이제 기부상도 좀 빼고 맞아요. 한번 바닥에서 살아보고 그래서 다시 정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는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보수의 임무 교대다. 보수의 임무 교대다. 보수의 이런 임무 교대. 정신으로 해야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유 진짜 너무 속 시원한 말씀. 그리고 이제 싸워본 사람이 해야 된다. 이재호 대표님 큰 역할 부탁합니다. 네. 자, 이런 점에서, 그 발로 뛰는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이 정치 밖에 있으면은 이제 겉으로만 보는데요. 진짜 그 안에서 이렇게 이재원 대표님처럼 겪은 사람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이렇게 정치인들 보는 눈, 이게 그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 그 사람들의 그 거짓말, 문재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나 보세요. 정치인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핵사이다님이 박수 쳐드린다, 진심이다, 이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뭐라고 보시는지 한번 대표님께서 문재인 이거 제일 잘못하고 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즘 뭐 하도 뭐 막말 가니까 내가 뭐 또 말하면 또 뭐 조심스럽긴 한데 나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들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 맛이 같다 그럴까? 왜냐 그러면 아니 요즘 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또 뭐 그러다 치고. 정무수석이란 사람이 무슨 청문 답변하는데 무슨 공간에 치고 앉아갖고. 그게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 그게 정무수석이 할 소리예요. 그게 청문 답변이. 그러니까 청문하는 거 답변하면 되는 거지. 게다가 더 기가 막히는 거는. 무슨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람 자기 혼자 기자회견 하잖아요. 기자들 아무도 기자회견 하는데 질의응답 없다 하니까 기자들이 안 가면 그러면 시간을 연기하든지 조정해갖고 KTV 국정홍보방송 그건 홍보방송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국무위원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기자 한 사람도 없이 기자회견 한다. 기자 한 사람도 없다 하는 건 국민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장관이 없다죠. 기자회견 한다 하는 국민에게 들으라는 거지. 기자들에게는 그저 기자들은 전달해달 이런 거고 국민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아무도 그 국민에게 전달할 기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 하고 8분도 안에 뭐 주저리주저 하고 들어갔다.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보세요. 제가 그 중앙일보에 남재원 논설위원이 뭐 칼럼을 쓴 거 봤는데 아주 논설위원이 잘 썼습니다. 잘 썼죠. 아주 그 조목조목 잘 썼는데 내가 몇 번 읽어봤어요. 또 제가 국어 선생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쭉 맥을 따라 읽어볼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 읽어봐도 별로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가 그걸 정정하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이 취해도 이게 완전히 권력에는 취하고 국민에게는 불손하고 이 사람들을 정권을 더 맡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게다가 해놓은 거 보세요. 아까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멀쩡한 4대강 보를 해체한다 하는 건 국가를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죠. 외국 나가서는 우리나라 원전이 최고 좋다 안전하고 실력 있다 해놓고 자기 나라 원전은 다 해체하고 탈원전하고 이런 정권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걸 소득주도 성장을 가는데 지금 실업자 사퇴나고 소득을 있어야
풀어서 소비를 할 텐데 지금 수출이 됩니까? 투자가 됩니까? 소비가 네. 됩니까? 그러면 수출 막히고 투자 막히고 소비 막히면 자기네들이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주 52시간 최저임금제가 아 이게 시기상조구나. 네. 아, 이게 우리가 섣부르게 뭐 남이 나라 흉내내다 이게 나라 망하겠구나. 빨리 고치자. 빨리. 아니, 차가 가다가 절벽이 앞에 오면 절벽 가기 전에 유턴해야지. 아니, 절벽에 앞다리에 걸치고 유턴할 수가 있나요? 그럼요. 그런데 이 사람들 계속 절벽으로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5천만 국민을 딱 차에 태워갖고 지금 절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유턴할 기회가 몇 번 있는데도 그냥 가라. 그냥 맞습니다. 그냥 막 빨간 신호등 켜고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정권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매일매일 답답한 거죠. 매일매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오만이 이들의 독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와이러니에서도 예. 문다혜하고 문준영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피를 토하시듯 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까 보면은요, 우리 안재영 님이 사상 초유의 정권이다. 정말 웃기는 정권이다. 한심하다. 막 이렇게 글을 많이 올라오시고요. 그러면서 류성경 님께서 처음 봐요. 저도 이런 정권 이제 이러시는데 진짜 이 아들, 딸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정말 오만의 극치입니다. 박인수님 말씀대로요. 네. 내가 그거 생각하면 제가 네. 그저께 와이런에서도 진짜 네. 피눈물 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역대 대통령 봅시다. 네. 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보면 그 뭐 네. 따님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들어서 있는 민정 이양 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군사 정권 연장이지만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네. 대통령 네. 자식들 다 어떻게 공격을 치고 어떻게 수사받았네. 다 수사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아들 구속까지 시켰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세 아들이 다 구속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죠? 홍삼 트리오라고 예. 했죠. 네. 그 다음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 아들, 딸 조사 다 받았죠. 그렇죠. 소환돼갖고. 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소환한다고 검찰에서 네.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딸 사위는 멀쩡한 사람들을 뭐 대통령 딸이라고 뭐 조사하라 뭐 수사하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현역 대통령인데 자기 나라에 자랑스럽게 살아야지 외국으로 가는 게 그것도 뭐 외국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지만 그것도 뭐 유학을 간 거나 무슨 뭐 좋은 무슨 외국의 대기업에 뭐 취직이 돼서 간 것도 아니고 뭐 왜 갔는지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일종의 도피하다시피 이주해버렸잖아요. 야반 도주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딸이 지금 어디 가 있나? 딸이 그럼 외국 가기 전에 부동산 매매건이라든지 네. 무슨 멀쩡한 집을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에 살던 집을 사위인데 네. 뭐 명예 이전해주고 그걸 다시 또 딸한테 네. 그 뭐 받아갖고 상속 받아갖고 그걸 또 팔고 그 몇 개월 사이에 팔려면 바로 팔면 되지 뭘 네. 복잡하게 사위인데 이전해고 딸이 팔고 그럴 필요 뭐 있나요? 그리고 그 손자 외손자죠. 네. 외손자 그 초등학교 관계 그 자료 관계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학교 교장 교감 교사 그러니까요. 전부 징계 뭐 경고 주의 다 줬죠. 괘씸죄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딸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한 나라의 국민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딸이 어디 가서 뭐 한다는 건 아는 게 상식이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예. 그러고 왜 그러냐? 국민이 세금으로 경호하잖아요. 그렇죠. 7억 원이나 들여가지고요. 네. 국민이 세금으로 지켜주면 국민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세금으로 그 딸과 사위가 그럼요. 사는데 그럼 어디 가서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들 문준용 씨도 그 불법 채용 관계 그게 막 줄줄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거 했다는 팩트죠. 네. 그 불법 채용, 특혜 채용 시비가 붙는 사람들이 그걸 고소했던 하태경 의원은 무혐의 받았죠. 네. 그 하태경 의원이 이런 것들
자료를 내놔라. 그러니까 그 판사가 판결을 잘했어요. 그 자료는 개인의 신상에 아무 관계가 없다. 줘라. 이렇게 네.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나는 그 자료를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안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네.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가 그 선거 때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무슨 트위터 계정 관계를 뭐 운운하고 하려면, 아니, 문준용 관계에 뭐 특혜가 있느냐 없느냐 하려면, 문준용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가 특혜 취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밝히는 게 제일 그렇죠.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냥 쏙 들어갔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도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어?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이상해요. 사위. 네. 제일 먼저 사위 아닙니까? 네.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에 쉽게 말하면 네. 이제 A라는 회사가 네. 이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에 돈을 지원해 줬어. 그런데 국가의 공기업인 네. 한국벤처라는 이 큰 기업이 이 문재인 대통령 사유가 근무하는 회사에 돈을 준 회사에다가 280억을 제공해 줬어.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280억을 제공해 준 그 벤처 회사의 대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들어갔어. 예?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 그러니까 벤처 회사가 280억을 줬다고 하는 이 회사의 대표는 노무현 정권 핵심이었던 우리들 병원의 관계자들.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장 이상호고 네. 그 우리들 그룹의 회장 김수경 씨인가 네. 뭔데 그 이상호 씨 아마 전처로 되어 있는데 그 뭐 이혼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잘 아마 사생활이니까 뭐 네. 진짜로 네. 했는지 위자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그룹이 노무현 정권 핵심들 지원 세력이었잖아요. 그 우리들 병원의 산업은행가 1,400억을 또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냄새가 나도 막 썩은 냄새 함정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게 주 핵심인 주영철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갖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유가 근무했다는 회사에 돈을 준 회사에 어떻게 공기업이 지원하고 280억을 지원하고 포스코가 43억을 지원하고 그것도 주변에 우리들 병원에는 산업은행 1,400억을 지원하고 네. 이 모든 문제를 밝혀라 이거야. 맞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 잡아가듯 하면 진즉 밝히고 수사를 해도 100번 더 하죠. 그렇죠. 그러잖아. 이명박 대통령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뭐 정부의 안기부가 국정원 댓글 달았는데 관계 있냐 없냐 조사 내내 댓글로 잡아간다 하다가 안 돼.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또 뭐 국정원 특활비로 내내 잡아가다 안 돼. 그러니까 다 잡아가려고 하더니 안 겠니까? 이미 특검하고 검찰 조사 다 10년 전에 끝난 다서 그거 다시 잡아갖고 주변의 사람들 다 증언 그것도 뭐 확실한 게 아니고 뭐 그렇다 나는 그래 생각한다든지 네. 그렇게 들었다든지 네. 요런 증언 그 증언에 대한 증명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 증언만 갖고 전직 대통령을 지금 잡아다 넣어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 사람들 주영철 보좌관과 관계되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유에 관계된 이 의혹들 지금 정치검찰이 조사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왜 그냥 넘어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권력이 오만해지면 하늘을 찌르는데 네. 너무 권력에 취해갖고 약간 좀 맛이 간 사람들 같아. 맛이 갔다. 네? 근데 정말 딸도 사위도 아들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반드시 제가 보기에는 파헤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다혜나 이 준용 씨 사건에 대해서는요, 사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청와대에서. 사생활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서 사생활이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세금을 주는 사생활이고, 그러면 정숙 씨라는 분은 왜 꽃감 이렇게 까는 거, 그것도 사생활인데, 그거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커피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닌 거, 그것도 사생활인데 왜 그건 다 공개하고, 뭐 정숙 씨 연극 보고 뭐 이런 거 다 공개하고 아니 뭐가 네. 앞뒤가 맞아야죠. 대통령의 네. 자식들은요. 네. 공인입니다. 공인. 그렇죠. 네. 왜 공인이냐?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경호를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경호를 해주고 네. 그러잖아요. 보호해주잖아요. 네. 그 경호하는데 경호원들 월급 국민이 세금으로 주는 거 그럼요.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숨길 수가 있지만은 네. 아니 나쁜 일을 하는 거는 안 해야 되니까 네. 국민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딸이고 아들이고 사위고 그 줄줄이 관련되어 있는 그거는 검찰이 대통령은 뭐 재임 중에 그 형사 그 소출을 못하지만은 그 가족들은 형사 소출 해갖고 네.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영삼 대통령 아들은 감옥 갔잖아요. 재임 그렇죠. 중에 자기 네. 아버지 재임 중에 네. 그걸 왜 넘어갑니까? 조사를 안 하고 그 엉뚱한 전직 대통령 잡아가고 그러니까 이 정권 사람들이 뭐 진짜 정권을 잡으면 안 될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갖고 권력에 취해서 네. 지금 아주 그냥 권력에는 오만하고 네. 국민 앞에는 불손하고 네. 그러니까 염치가 없는 정권이요. 아휴, 정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말해서 내가 볼 때는 네, 염치 없는 정권이다. 네, 정말 여러분들 아주 그냥 확실하게 염치 없는 정권이다. 우리 이재호 대표님께서 이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자, 이 제목도요. 딸도 사위도 아들도 썩은 내 진동한다. 이렇게 네.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이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재영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좌지우지한다. 지금 세금 내는 거 너무 아깝다. 야당이 약해서 한 칼이 없다. 다들 이제 걱정하고 계십니다. 네. 한마디 더 하면 네네네. 대통령 부부께서 네. 노르웨이 네, 가는데 네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노르웨이 가는 건 좋아요. 외국 네. 가는 건 좋은데 지금 대통령이 29개월 만에 19번을 나갔다나 그러는데 네. 18번을 그 부인하고 동반해서 갔는데 가서 아이고. 국가의 외교도 해야 되니까 국가와 네. 국가 간의 그 공적 업무를 보러 가는 거야. 그 누가 막습니까? 그렇죠. 가는데. 네. 그런데 왜 그 노르웨이 가서 그 협곡 피에로 협곡 네. 송내 협곡 네. 그리고 그리그 네. 솔베지 송 작곡가 그리그 생가 그는 세계적인 관광지예요. 그거 갈 시간이 있으면 국내 지금령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 헝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서 죽었잖아요. 네. 그것도 시신도 다 못 건졌잖아요. 네. 게다가 국내 문제 지금 경제가 꼬꾸라지 당장 국회 문 날릴지 네. 추경 급하다 그러면서 추경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도 안 하고 그러고 가갖고 그 시간이 좀 빨리 들어와서 국내 문제를 해야지. 그럼 거 가서 협곡 네. 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란 분은 구경을 잘 다녀. 무슨 그 캄보디아 가서 앙코르 와트 갔지. 네. 그 인도 가서 타지마을 갔지. 네. 그 세계적인 다 관광지잖아요. 그때는 정부 돈으로 공금으로 나가서 가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 퇴임 후에 부부가 자기 개인 돈으로 여행 다니는 그렇죠.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도 공인이잖아요. 나라에. 예. 그런데 국가적 일을 보러 가서 외교하러 가갖고 거기 가서 그런 관광지나 구경 다니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 중앙일보 칼럼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국내가 무사태평하고 좋으면 좋아요. 국내 문제는 지금 입만 열면 추경해달라 그러는데 대통령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나요? 기껏 오자 대표회담, 그럼요. 5당 네. 대표회담 한번 하자. 요 소리밖에 됐습니까? 그 5당 대표회담 하자. 한국도 안 한다 하니까 그런 말하라 하고 외국 휙가버리고 적어도 대통령이 앉아서 추경이 그래 급하면 원내대표도 야당 원내대표도 부르고 밥 먹자고 당대표도 하고. 부르고 네. 야당의 당직자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그럼 내가 가겠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국내 사재 이러고 경제 사재 이러니까 야당이 우리가 이렇게 양보해 줄 테니까 요건 좀 도와주시고 추경만 통과해 주시오. 네, 이렇게 당연하죠. 대통령이 나서든지 안 그럼 대통령이었으면 총리가 나서든지 장관이 나서든지 당대표가 나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 맨날 헛소리만 앉아갖고 야당 양반 올리고 앉아갖고 그런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뭐 앉아있습니까 이게. 네. 예.
우리 백지연님께서 이재호 의원님 이번 총선에 보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냥 또 우리 백지연님께서는요 굉장히 그 급여를 적게 받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렇지만 너무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자주 슈퍼챗을 이렇게 쏘아주시는데 오늘 이재호 대표님한테 정말 이 피를 토하듯 이제 슈퍼챗 네, 문구를 쏘아줬습니다. 아,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박건배님이 아까 글을 올렸는데 오다리와 저팔계 5년간의 세계 일주 이게 교보문고의 베스트셀러라고 아, 그렇습니까? 한번 웃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이 핀란드에서 뭐 부산하고 헬싱키 노선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핀란드 대사가 말하면 되는 얘기고 지금 오히려 대한항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큰일 났다고 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항공기는 지금 적자로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서 핀란드에 피내어 도와주는 이 무슨 정신 나간 대통령이 아닌가 전 싶고요. 아, 그러니까 나는 네. 이 정권 자체가 다 네. 뭐 정신이 좀 나갔나, 뭐 네. 맛이 갔나 그런데 네. 아니 뭐 오슬로 대학에 가서 뭐 연설했는데 네. 평화 문제 이야기했다는데 아 이거 평화 문제 이야기하러 뭐 그 뭔 노래까지 갑니까? 아유 뭐 그 정도 연설 내역이야 뭐 아 평화 분당국에서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평화를 하는데 네. 방난을 갖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평화에 대한 안, 통일에 대한 안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 그 멀리 노르웨이까지 가갖고 무슨 평화 이야기, 그건 뭐, 아, 판문점에 가서 평화 얘기 하든지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그럼요. 나 참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노벨상 받을지도 모른다고 어디서 뭐 노벨상 줄 수도 있다 이런 소문 듣고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아, 나 정말 이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됩니다. 이 문제인 아, 내가 냉수 좀 먹어야지. 지금 하도 열받으셔갖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호 대표님 모시는 거는 4대강 보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지난번에 저희 이제 초반에 오셔가지고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더불어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 그 당시에는 전혀, 근데 지금 보니까 거기도 해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와, 시청자 900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 가슴을 때린 거는 문재인은 최종 목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얘네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 애들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이 막 그 후보지셜에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막 이런 게 다 그런 있더라고요. 말 있죠. 네. 자, 낮은 단계의 아. 연방제 한번 설명부터 해주시고요. 문재인은 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하려고 하느냐.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물 좀 더 갖다 드릴까요? 예, 그게. 물 좀 더. 예. 지금 우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네. 지금은 잘 나가지만은. 네. 저 사람들 속성이. 네. 문정권이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로. 네. 들어서기 시작하면, 한 집권 3년 차하면. 네. 다음 정권 장초를 두고. 네. 내부가 분열이 됩니다. 네. 그건 그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 당이 역사예요. 그 네. 당이 역사가 네. 집권 말에 가면 항상 김대중 대통령도 탈당해 나갔죠. 네. 노무현 대통령 탈당해 나갔죠. 네. 그 당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 이게 전부 그 똑똑한 사람들만 자기 네. 잘난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지 지지도가 떨어지면 네. 저 사람들은 그걸 감싸서 합칠 사람들이 아니라 네. 서로 네. 분열돼 나가는 게 그게 속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 당이 다음 대선 전에 네. 저 당 분열될 거다 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네. 지켜볼 일이지만은 내가 뭐 네. 점쟁이는 아니지만은 네. 하여튼 제가 정치를 오래 해보면서 네. 그쪽 당의 흐름을 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게 네. 이러잖아요. 네. 지금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가 네.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렇죠. 네. 이제 완전히 김정은이가 이제 쪽박 차고 왔잖아요. 예, 하노이. 네. 네, 하노이. 네. 싱가포르 하노이 회담에서 쪽박 차고 왔는데 그러고 나서 김정은이가 한 말을 잘 우리가 눈여겨보면 돼요. 우리를 가리켜서 남쪽으로 가리켜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오지랖 넓은 짓 하지 마라. 뭐 중재자고 촉진자고 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쌀 준다니까 그 시시껄렁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네. 무슨 인도적이고 뭐 시시껄렁한 소리 하지 마라. 네. 남북 합의는 잘 지켜라.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문재인 정권은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지금 딱 다리 걸쳐놓고 잠잠이 다리가 네. 지금 찢어지게 그렇습니다. 미국도 못 미치고 중국도 못 미치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를 별로 생각하고 중국도 우리를 별로 생각하고 잠담 우리가 미아가 된 게 됐잖아요. 일본은 뭐 더 아주 이상하게 하고. 왕따.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신흥국은 주변에 나라가 우리를 같이 함께 가져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다 우리하고는 좀 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해야 된다. 우리는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하겠다. 네. 선택은 김정은 위원장이 있다. 하고 계속 북한에다가 이게 네, 러브콜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거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는 거는 한꺼번에 뭐가 체제를 합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은 북한대로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고 네. 우리는 우리식 체제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원체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조금 더 체제 변화를 해야 된다. 완전히 북한식 체제는 안 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한 네. 체제로 변화를 시켜야지 지금 70년간 나라를 유지해왔던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갖고는 네. 자기네들이 정기 집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체제 갖고는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북한에는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네. 우리 내부적으로는 권력을 동원해서 체제 변화를 하는 거죠. 그 체제 변화의 핵심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그리고 탈원전합니다. 네. 그리고 4대 간부 해체입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일종의 나라의 체제를 변화해서 우리는 좀 더 북한에 가깝게 만들고 북한으로서는 현 체제에서 더 나가지 않도록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이렇게 해서 네.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는 생각인데 그러나 뭐 정치가 정치인들이 생각대로 한다면야 그 뭐 안 될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건 뭐 하나 희망사항이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무서워요. 왜냐하면 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기다가 내년 총선도 이제 드루킹처럼 매크로를 여기저기 막 돌릴 가능성도 있고 네. 제가 보기에는 대표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안 될 거다.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뭐 근력도 있고 근수도 있고 근육도 빵빵하신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난리를 치면은 저는 너무 무섭고 위험하고 그러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왜 참 내 같은 그 뭐 집안 식구로 이렇게 말하기는 뭐 하지만은 네. 내가 좀 그럼 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저렇게 저지경으로 나가면 네. 자유한국당이라도 좀 짱짱하게 빵빵하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장외 투쟁을 하려면 한 번 화끈하게 한번 하든지 진짜 그렇죠. 예. 진짜 여당 아이고 저 사람들 그냥 보수라 그래서 뭐 흐리멍텅한 줄 알았던데 아이고 이번에 우리가 잘못 걸렸네 아이고 저 안 되겠네 네. 하고 뭔가 제대로 한번 붙든지 네. 이게 자유한국당의 원외 투쟁이라는 게 무슨 전국 무슨 나들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구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당원들 만나고 이건 장외 투쟁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리고 지금 아직 대선이 3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당 대표가 배낭미고 전국에 뭐 민심 탐방한다고 이 말 저 말 다닐 때입니까? 그건 저 같은 사람이 국민권익위원장하고 이럴 때 네. 직에 있을 때 정부에 직에 있을 때 정말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을 몇 차례 그렇게 그렇죠. 배낭 메고 돌아다니는 거지. 지금은 당대표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네. 어떻게든지 당을 갖고 투쟁력을 강화하고 지도력을 세워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당에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해도 밤낮 줄 시간이 없을 텐데 저 사람들 너무 한가한 사람들이에요. 네. 저도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당도 보면 이 위기를 인식한다. 말로만 저 좌파 독재 싸워야 된다. 뭐 목숨 걸어 싸운다 그러지만 그 뭐 목숨 걸 사람 하나도 없고 네. 말로만 싸운다 그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싸워야 할지 네. 여당과 어떻게 협상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야 할지 이 명분도 못 찾고 실리도 못 찾고 그러니 지금 당 사람들이 좀 답답하다. 그리고 선거는 다 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미 다 내년 선거 생각하고 내년에 국회의원 될 생각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 당이 여당도 한심하지만은 야당도 한심하니까 국민들이
전국에 대해서 희망을 못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자, 여기 시청자 여러분이 880분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 다들 이제 옳은 말씀 막 이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국민으로서 네? 이 네. 정말 보수 정권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네. 스탈린의 딸이요. 네. 스탈린이 큰 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배성 가면 큰 딸이 제가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갔을 때 읽은 책인데 네. 스탈린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례식에 이제 그 소위 그 소련의 그 스탈린 정권 하에 강요들 거물들 뭐 수만 명이 왔지 않겠습니까? 네. 그 장례식을 하는데 그때 스탈린 딸이 딱 일어서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 가 있죠. 뭐 네.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딱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독재자인 건 맞다. 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독재를 할 때 침묵한 당신들도 공범이다. 마찬가지다. 왜 침묵했냐? 그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당신네들도 이 시대에 같은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걸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러고 이제 그분 미국으로 망명했죠. 네,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30년간 민주운동 할 때도 그랬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이요. 네. 그냥 지켜보고 그냥 보고 구경하고 돌아서서 그냥 비판하고 하는 건 잘하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아닐 때는 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저 서울역 앞에서 4대강 예체 반대 서명 받아보면요. 네. 서명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하는데 전부 와서 서명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다 군신형무실은 미친짓 뭐 다 욕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현 정권이 정의롭지 못할 때는 이게 정의가 아니다. 현 정권이 잘못할 땐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그건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적인 이런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많잖아요. 의사표현할지 인터넷이 네.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SNS 통해서 네. 얼마든지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하잖아요. 네. 이걸 저 사람들은 지금 문정권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당 해산했는데 문정권 사람들은 한국당 180명 해산할 거라고 우리 쪽 사람들은 민주당 33명 해산할 거 이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네. 어쨌든 그동안에 저 사람들이 욕을 하지만 보수가 나라를 지켜왔잖아요. 나라가 그럼요. 이 정도 70년간 이끌면서 소득 3만 불 이렇게 했고 그렇죠. 세계 10대 네. 경제 강국을 이렇게 했고 중국과 국교 수교하고 러시아와 국교 수교하고 그렇죠. 유엔 동시가입한 것도 네. 다 보수 정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이렇게 왔으면 이제 나라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변하고 개혁하는데 보수가 앞장서야 되겠지만은 현 정권이 잘못하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써니림님께서 이분도 지금 늘 생업에 바쁘시고 정말 돈도 많이 못 버시는데 이재호 대표님 방송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우파를 모아주시고 문정권이 해체될 때까지 투쟁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 문장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말씀이 저는 집약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호 대표 저도 정말 모든 거 말씀 그대로 써니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 재판 보시러 이제 예, 지금 지금 출발하셔야 지금 되죠. 가야 됩니다. 시계를 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정말 좋은 많은 깨달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굿모닝 이재호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와이런이도 구독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구독도 네. 하시고요. 네. 좋아도 눌러주시고요. 안전빵빵도 사랑하시고 제 와이런이도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